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17년 6월 17일 날 있었던 교육행정직 9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해설이 늦었죠? 시험이 좀 여러분 무난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일이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이 해설지는 일단 올려놨고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을 좀 늦게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와 관련된 해설 내용은 늘 여러분 국사.co.kr이나 남부고시 온라인에 올려진 해설지를 꼼꼼히 봐주시고요. 자, 여기는 해설보다는 문제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방향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교육행정직 시험은 일반 여러분 시험과 달리 일단은 내는 출제하는 곳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수능 쪽에서 내기 때문에 일단 뭐 수능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무난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3년째 이제 수능 쪽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쉬워서요. 제가 올해도 국사 100점 맞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기뻐한다고 할 수 없이 굉장히 지금 소위 컷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100점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전근대사가 한 70% 그리고 근현대사가 30% 나오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전근대사가 10문제, 즉 50%, 근현대사가 다시 10문제, 50%에서 반반 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어쨌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교행에서는 전근대사가 11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9문제가 나왔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근현대사 비중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근현대사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이 6월 달에 봤던 지방직 9급도 그렇고 이어서 다시 서울시 9급 7급도 점점 근현대사 비중이 좀 커지고 시작했고요. 특히 현대사 파트가 그러면 3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간 이쪽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십시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 주제들은 굉장히 무난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사시대 2문제 나왔는데 신석기 이건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초기국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사의 2문제 바로 백제 역사 그리고 신문학 나왔고요. 중세사의 3문제 광종, 향소 부곡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늘 나오는 주제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서 세조 나왔고 그리고 율곡 2 그래서 늘 여러분 지금 사상사 파트에서 조금 강조되는 인물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조 나왔고요. 그리고 대동법 늘 익숙한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근대사 무난했고요. 근현대사 또 여러분 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근현대사도 어렵지 않았죠? 자, 일단은 근대사의 전개기 또는 계약기에서 3문제 나왔는데 일단 정미의벽. 올해가 2017년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이 과거에 1907년 즉 2017년 1907년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그런 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올해 1907년 이 정민현 사건을 물어봤던 문제가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사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빙사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이쪽에 가면 1894년 갑오 농민 당시에 볼 수 있는 문화적 이기. 늘 고득점의 방법 뭐였습니까? 우리가 문화사와 정치사의 만남인데요. 이어서 봤던 서울시 9 같은 경우는 정치사 또 나왔죠? 거기는 건부주 사건. 그리고 그때 볼 수 있는 문화사. 여기는 동학농민운동. 그때 볼 수 있는 문화사. 그래서 특히 이건 근대사에 수능 쪽이든 여러분 공무원 쪽이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민족 독립운동기 3문제 나왔는데 문화 통치기 일제 침략 2단계 특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물어보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간에 또한 1927년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였고요. 신간에 물어보는 거. 현대사의 3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운 주제 아니었죠. 4.19 혁명, 농지개혁법. 근데 이 농지개혁법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봤던 시험 지금 우리가 지방직 9급 그리고 교행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9급 7급 그 이후에 4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남북 기본 합의서가 6월에 2번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통합되는 분류사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늘 다뤘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 교행은 100점이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문제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구체적 문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보세요. 밑줄 친 이 시대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부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 일일이 읽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시대 바로 자, 이들은 채집에 의존했던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기. 국사에서 시작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죠. 바로 뭡니까? 신석기. 그래서 자, 신석기 농경 생활의 시작. 또 하나 쭉 가다 보면 자,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자, 무당, 샤머니즘. 바로 사상의 원시 신앙의 대두. 그래서 신석기인지 더 확실하게 자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신석기 사의 모습, 자 답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자 토기를 사용했다. 특히 신석기 대표 토기, 자 미치뾰족한 빗살 무늬 토기였고요. 뭐 나머지 자 1번 계급 발생 청동기, 자 다시 금속재 무기를 통해서 전복사업, 이거는 청동기 자 때부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자 산간 구릉에서 환호, 목책 같은 방어시설 두었다. 그래서 나머지 2번, 1번, 2번, 4번 다 청동기 모습이니 이거 안 봐도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그래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난이도 하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지 위서 동이전 초기 국가라는 거 아시고요. 초기 국가는 늘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 지난, 변화 물어보는 거고. 자, 이 지문은 뭐였습니까? 여자아이가 10살 어린 나이에 남자 집에 가서 결국은 그 집에서 자라다가 성인 되면 자기 집에 오면 자, 이 친정에서는 바로 남자 집에 자, 어떤 자, 금품을 요구하고 그래서 여자아이가 팔려간다. 일종의 매매원. 바로 옥조의 민며느리제고요. 그래서 옥조와 관계돼서 늘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옥조에 관계된 것은 바로 가족 공동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번 천군, 소도. 이거는 사반이고, 그 다음 동맹은 고구려고, 그 다음에 자, 체크하는 바로 동해죠. 그래서 이것도 자, 난이도 자, 그러면 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러분, 자, 늘 고구려 백제신라 2세부터 7세기 발전 과정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일단 이런 문제 볼 때, 자, 관등이 제정되었다. 자, 3세기 고이왕이고. 자, 그 다음에, 자, 4세기 말에, 이거 백제잖아요. 백제가 평양성 공격했다는 백제의 근초고왕이고.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했다. 웅진으로의 첫 문이었다. 바로, 자, 5세기 말 문주왕이고. 자, 그 다음에 관상성 전투. 자, 554년 아주 중요한 전투죠. 자, 이때 백제왕은 성왕이고 신라왕은 진흥왕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백제가 불교 마라난타에 의해서, 마라난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백제가 불교 들어왔다. 이거는 4세기 침유왕. 이거는 근초광 다음의 왕이니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신라의 누추왕과 자, 동맹 맺었던 거 비유왕이고. 자, 이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 5세기 장수왕 때 얘기였으니까 자,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20이 담론은 6세기 초 바로 웅진 시기에 있었던 무령왕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시기 맞고. 그 다음에 남부여로 계층되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소위 자, 남부여로 우리가 이름이 바뀌고 이 시대와 함께 자, 지금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자, 보시면 자, 6세기 성왕이고요. 어쨌든 성왕과 관계되어서 자, 이거는 관상성 전투니까 이거는 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든 것은 지금 우리가 답은 바로 자, 니은하고 디귿 이게 되는 거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문제 하면서 무슨 잠깐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패턴은 너무 공무원의 기본 문제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론 수업, 종합반도 그렇고, 단과 때도 그렇고, 문풀에서도 2세부터 7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도표로 여러분들 접근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문제는 꼭 여러분 수능에서가 아니라, 자, 늘 어디든 우리가, 자, 공무원 시험의 기본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죠? 자, 이왕. 자, 여러분, 일단은 뭔가 거열주를 승격시켰대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구주. 자, 두 번째,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직위에 따라서 조를 차등 있게 주었다.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이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그러면 이왕은 누구다? 신문왕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왕이 달구벌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자, 강력한 전제왕권 강화와 관계된 신문왕이었고요. 자, 신문왕의 업적은 국립대학 국학 설치.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교적 관료 양성에 주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나머지 일단 아닌 거는 뭐 뻔하죠. 정전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가 성덕왕이고, 그 다음에 건어는 바로 법풍왕이고, 독서 삼풍과는 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고, 그래서 또 무난한 얘기였고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특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늘 12월쯤에 그해 여러분 1년 동안 있었던 기출문제 한번 단원별로 풀어드리는 그런 자 특강이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같은 신문항이라도 이쪽에서 내는 문제와 이쪽에 내는 문제 약간 문제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는 그런 훈련하시는 게 다음번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 문제죠. 뭐 하나 꼬는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주민. 자, 예종 몇 년에 왕이 명하기를. 자, 또 공무원 기출문제죠. 자,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모에서 특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에 해당 관청에서 그 곡물의 양을 정해서 조정했다. 어쨌든 자, 이거는 소죠, 소. 자, 이거는 고려의 향소 부곡 중에 소는 특히 이런 구리철, 자기, 종이 같은 이런 먹 같은 특산물, 특히 곡물 중에 여러분 이제 곡물 중에 특히 그들은 자 특별한 자 별공을 담당했던 거 이게 소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 상소의 대상은 노비고 그 다음에 양이지만 일반 백성보다 차별받았던 게 바로 향소 부곡이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관청에 수업되어 수업제부 이거는 바로 소는 별도의 행정구역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수급자 관장제 수급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관장제 수공업. 자, 그 다음에 조세, 공무징수와 요역징발 등 행정실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행정실무 담당했던 것은 향리고. 그래서 어쨌든 소와 관계된 문제가 이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여러분 향소부곡은 고려 때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어서 서울시 같은 문제는 자 조선 후기 물어보는데 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바로 이 향소부곡은 조선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왕. 여러분 출처가 없어도 우리는 풀 수 있는 문제. 자, 쭉 가다 보면 쌍기. 그리고 어쨌든 자 그래서 사회가 조금 혼란스럽다. 자, 쌍기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고려 광종이다. 자, 후주에서 고려로 귀한 쌍기의 건의로 광종이 과거법 실시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어서 왕은 광종이고요. 자, 광종은 바로 뭐예요? 과거제도 노비안거법. 그래서 왜 교행이 쉬웠냐면 뭐 하나 말장난하는 그런 꼬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답이 보이잖아요. 자, 익숙한 문제였고 답은 그래서 1번 노비안거법. 그 다음에 자, 이 전시과 제도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명이 있었죠.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그래서 뭐 이왕은 아니고요.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였고 그런 시기적 특징. 자, 전국에 10목을 두었다. 이거는 성종이고 자, 정계와 개백 요소는 자 태조 왕건이 자 발표했던 거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 키워드에서 여러분은 광종인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인물 그는 일찍이 중국에 갔대. 여러분 출처가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자, 천태 어느 대사의 탑의 예배도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왔고 새로운 종파 개청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스님들 많으니까 좀 확실하게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이 나오고 있죠. 많은 불교 서적을 송나라 요나라에서 구해서 흥왕사에서 이름난 승려들 불러서 잘못되고 빠진 곳을 바로잡아 간행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교장 일명 속장경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자, 대각국사 문집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거였지만 기타 원종 문유 서건 상립.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물어보는 거. 그럼 의천과 관계되어서 뭐예요? 교감겸수. 답은 그래서 자, 이거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6월 달에 자, 교행 있을 때 지방직 9급이 있었는데, 지방직 9급에서는 자, 또한, 자, 똑같이 가와 나사라고 했었는데, 한쪽은 바로 대각국사 의천, 한쪽은 보조국사 진울. 그래서 늘 어디든 여러분, 뭐 수능이든 어디든 내는 기본 개념은 같다는 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볼게요. 뭐 나머지 여러분 도노점수 이거는 의천이고 그 다음에 자 참회 법화신화 이거는 백년사 이건 요새고 그래서 뭐요? 서울시 9급은 이어서 여기 물어봤죠.
자, 그 다음,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선화까지 포함한 상공유사, 이거는 자, 일연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 자, 일단 제도 보니 광해군 일기래요. 이미 끝났네요. 조선의 광해군. 그 다음에 봄, 가을에 7마씩 선해청에서 자, 수납하여 경기도에 상납하던 모든 경나물의 구매에 사용한다. 어쨌든 바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에 이루어졌던 대동법 물어보는 거. 그래서 태동법 관련 지문. 자, 지주에게 결작 들어간 것은 균열법이고, 상공을 현물 대신 쌀로 수수해. 자, 뭐였습니까? 대동법 원래 공납에는 자,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늘 내는 상공, 그 다음에 그때그때는 별공, 임금한테 갖다 바치는 진상이 있는데, 특히 이 상공을 자, 토지에서 자, 이 전세, 자, 토지에서 자, 만든 거죠? 토지에서 거둔 거. 이거를, 그래서 상공의 전세화가 우리가 뭐다? 대동법. 그 답은 2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따라 6등급, 이거는 바로 세종 때 있었던 전분 6등법이고, 그 다음,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에서 6두. 보통 여러분 4두를 강조하지만 현재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4두라고 쓰여있는 교과서도 있고 4두에서 6두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어쨌든 바로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조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 되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이 인물, 그래서 다시 자, 그는 성리학의 자, 정치이론서 대학 연의,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군주가 성학을 이해하는데 신하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입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의 성학 지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 지문이 그대로 서울시 9급 이후에 있었던 서울시 9급 문제에 그대로 들어갔죠. 여러분 항상 뭐냐면 기출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 바로 일주일 전 문제가 여러분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나왔습니다. 물론 살짝 문장 좀 다르지만 기본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어쨌든 자, 율곡 2였고요. 자, 2와 관계되어서 바로 그는 자, 다방면에 거친 개혁. 그래서 당연히 수취제도의 개혁안을 비롯한 바로 동어문답 다 보시면 되고요. 자, 주자서저론은 바로 이왕이고, 뭐 예성 논쟁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동몽선습은 자, 이거는 송시열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물까지 모르셔야 되지만 여러분 기본 자, 이왕, 자, 그 다음에 이는 늘 기본 문제였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 왕의 왕의 업적이 뭐냐? 또 왕이죠, 여러분. 왜 교육 문제가 쉬웠냐면 우리가 늘 익숙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 왕은 자, 뭐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자, 경복대전 편찬을 착수했고, 또 하나 지금 직전법을 실시했고, 누굽니까? 조선 세조잖아요. 그러면 자, 세조와 관계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는 강력한 왕권하에 경연제도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집현제를 없앴고 경연제도를 폐지했고, 조선에서 경연제도를 없앴던 왕이 2명 있었다. 바로 세조하고 연산군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훈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 등용되었던 것은 바로 성종 때였고, 그 다음 스시마섬 토벌은 바로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 홍문관은 성종이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바뀌는데 여기에 성종이 들어가서 답이 4번 될 수 있고, 여기에 세종과 관계된 거 들어가서 답이 3번 될 수도 있고, 늘 여러분 주요 왕들의 업적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난이도가 여러분 그냥 뭐 하 정도의 문제였죠. 왜? 익숙하기 때문에,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수능 쪽에서 낸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역사를 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1번 문제 볼게요. 이 왕이 누구냐? 이것도 기출사료잖아요. 여러분 지금 출처를 다 뺐어요. 그나마 좀 수험생들 생각해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출처가 몰라도 너무 많이 봤던 사료란 말이에요. 자, 최재공 이 아래기를 평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라.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자, 이게 키워드죠. 유기전 이해에는 금난 정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자, 유기전 이해의 금난 정권 폐지 1791년 정조의 신해 통공. 그래서 이 임금은 정조고, 자, 정조와 관계되어서 우리는 바로 이 초계 문신제도. 이게 여러분 이거는 난이도 하고요.
제가 이 문제가 난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초계 문신지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살짝 바꾸고 숫자 바꾸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자, 어영청을 설치해서 북벌운동은 효정이고 속대전은 자 영조고, 그 다음에 자 삼정 이정철 설치했던 것은 19세기 자 밀란 때였었죠. 그래서 철종 때 우리가 전국적 밀란인 임수열 밀란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 이 영조 정주 엽적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 새로운 정책. 신임 총독은 일제 식민시대구나.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에 대신해서 새로운 정책을. 자, 신임 총독의 정책 중에서는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협의회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 정도다. 그러나 그것도 자문교육에 불과하다. 조선인들 정치에 개입하겠어. 개입할 수 있게 하겠어. 물론 일부였지만. 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자 일종의 쇼였죠. 바로 문화정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여러분 조선 민족운동 즉 3.1운동에 대한 대책. 그래서 문화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이토 이렇게 기억할 것도 없다. 그냥 사이코로 기억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2단계였고 그런 애거는 사기꾼 정치였다. 자, 1차 침략 2단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였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정치하에서 언론이 허용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민족적 글 쓸 게 없었다. 바로 뭐예요? 사전 검열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일단 쉽게 갔고요. 자, 여자 정신 근로령. 자, 정신대 근로령. 이거는 자, 1941년이었고 어쨌든 일제 침략 3단계 얘기였고요. 그 다음 국민학교 역시 일제 침략 3단계 민족 말살 정치였고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 침략 1단계 자 헌병경찰 무당 정치 때 얘기였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 연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순서 맞추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쉬웠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냐면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순서 맞추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밑줄 친 그해 볼 수 있는 거. 자, 그는 1번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 말을 듣고 1번 군을 물리치고 그 거리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 일으키고자 하였다. 자, 전주 근처에 삼내역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기에 그해 9월쯤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내역에 이르러 그곳에 기병하고 자, 대도소로 삼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물어보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동학운동과 관계된 시기였고요. 어쨌든 일본이 경복궁에 여러분 들어가서 자 우리가 고종을 협박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또한 일본이 경복궁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경복궁에 들어가서 고종을 협박했던 시기. 그래서 이게 바로 동학운동이 재봉기했던 계기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894년이니까 자, 전차 타고 통학한 학생. 자, 전차는 1898년에 개통됐고 물론 개통식은 1899년에 했지만 그래서 시기적 특징을 알고 있는지 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번 보세요. 자,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 창간호 보는 건데요. 자, 독립신문 언제 1896년에서 189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 서울 특히 이게 노량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이게 경의선 철도 언제였습니까? 바로 1898년. 그러니까 다 그 뒤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만 본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은 자 2번 제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중원은 그 전에 자 1885년에 만들어서 여러분 쭉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 특징을 알고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 문제 여러분. 7급 이제 8월에 제가 7급 시험 남아있고 경차 2차도 남아있고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요. 늘 근대사에는 정치사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문화사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선우빈 자 연결고리라는 그 책의 요약집에 보면 이렇게 뭐예요. 사건사 해놓고 위에 똑같은 사건사 시기에 문화사를 도표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두 표만 잘 이해하시면 그리고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게 좀 약하시긴 하죠.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칙령이 계기가 되어서 전개된 의병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용병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상하가 일치하여 국가를 지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짐은 지금부터 군제의 쇄신을 꾀하여 사관 양성에 전력하고 이후 징병법을 발표하고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겠다. 이에 짐은 유사에게 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다 군대에서 얹었습니까? 1907년. 여러분, 이 사료는 올해 국가직 구급 4월에 있었던 국가직 구급 사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수능에서 내든 여러분 공무원 쪽에서 내든 결국 우리 문제 패턴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1907년에 의병 물어보는 거. 자 평민 출신 의병장. 자 이건 언제 처음 나왔대거는 1895년 을사의병이고. 자 그다음 고정의 해산 명령은 뭐였어요? 1895년 바로 자 을미사변 때 을미의병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민종식. 자, 우리가 민종식, 최익현, 신돌수 이거 말해보셨습니까? 이거 을사의병이잖아요. 자, 1905년. 이거는 1895년. 이거 1905년.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4번 되는 거죠. 선생님,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해 자, 1907년에 정미의병이 발생하고 1907년 12월에 13도 연합의병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들이 모여서 그 8월 1월에 자 서울에 들어가죠.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강조했지만 제가 향후 일주일 뒤에 또한 서울시 문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럴 때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1907년이 정민년이다. 그러면 정민년에 일어난 사건을 늘 이렇게 필기했잖아요. 정리했었죠. 자 제일 먼저 헤이그 특사 파견. 이 사실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리고 자 좀 있다가 한일 신협약 맺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군대 해산. 그래서 제가 올해 요게 2번 나온 거죠. 국가직에서 3번, 교행에서 3번. 그래서 자 국가직에서는 이 이후의 사건이 뭐냐. 자 교회 여기도 그 이후의 사건이 뭐냐. 근데 여기는 단순한 문제였고 국가직은 그 이후에 자 사건 2개를 물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서울시 문제는 요게 나왔네요. 일주일 뒤에 한일 신협약 나와서 또한 요 시기의 사건. 그래서 이거 이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 아니죠? 이거 이전에 헤이그 특사 파견. 그래서 역사는 제대로 공부하면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맞출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날이 6월 17일 날 학생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선우빈 선생을 찾아온 게 아니라 선우도사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지방직으로 갈까요? 교행으로 갈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셨으니까 제 수준이 이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선생님이 조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답을 못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교행이 쉽게 나오지만 쉽게 나오면 다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직이 이제 그 패턴이 지방직 사실 이번 구급이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지방직 구급도 풀어드릴 텐데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나올 때는 때로는 자 2개 실수해도 90점 맞고 합격할 수 있지만 교행같이 쉽게 나오면 결국 100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항상 탄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치작전 보지 마시고 내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내가 과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살 건지 아니면 지방직자에서 내 어떤 지역에서 내 사는 동네에서 자 행정직이나 또는 뭐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살 건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셔야지. 여러분 교육행정직은 좀 쉽게 나오니까 내가 공부 수준이 좀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이 시험은 결국은 상위권 1%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교육행정직 문제하고 자 이쪽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의 차이가 뭔가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교육행정직 문제는 꼬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 하나 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서울시 9급도 그렇고 서울시 7급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살짝 여기서 뭐 하나 바꿔서 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암기 안 하면 틀리는. 근데 결국 공부는 결국 여러분 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공부는 제대로 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100점 맞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그것도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좋은 점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국가직, 구급 국가직은 제가 마찬가지
요거 나왔죠? 국민대표회의겠지.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역사는 과거 역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이런 것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순서 맞히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여기와 관련된 제가 좀 이따 지방지 9급에서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멤버였던 조수왕 이런 문제 물어보는 그런 거는 난도 상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답률 87% 이상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지방지 9급 같은 임시정부라도 이렇게 한 인물 물어볼 때는 정답률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늘 여러분 문제 패턴을 보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자 박은식이 대통령이 취임됐고 좀 이따가 김구 선생이 국무령 그러면 요 시기의 사건은 국민대표회의 소집이잖아요. 1923년.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나중에 특강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9급도 나오고 지방지 이날 봤던 이 6월 17일 날 봤던 지방지 9급도 그렇고 서울시 지금 교행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요 사료가 나왔어요. 같은 사료가 나오고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였습니까? 황춘시의 조선 책략. 남한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책략은 뭐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 그리고 바로 일본 그리고 미였잖아요. 그래서 아느냐? 그리고 미국에 파견됐던 이 외교 사절이 누구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고요. 좀 이따 지방지 9급에서는 이 문제가 또 같은 사료라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보빙사잖아요. 영선사는 바로 중국이고 수신사나 조사시차단은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향후 또한 올해 여러분 경찰 1차도 그랬고 올해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 문제도 그렇고 요거 여기에 플러스 몇 개 더 들어가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었잖아요. 이거는 올해 경찰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작년 경찰 2차 문제. 그래서 어쨌든 작년 서울시 7급 나왔었고요. 향후에 이어서 경찰 2차 같은 문제. 그리고 올해 서울시 사법. 그래서 어떤 그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러분 서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의 주제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올해 계속 기출문제 해설 꼼꼼하게 해드리고 또한 동영상으로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다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17번 문제. 가단체. 몇 월 며칠 광주에서 일어난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구나. 근데 이 단체, 광주 학생 운동에, 관여했던 단체가 뭐였어요? 신간회였잖아요. 그래서 신간회가, 중앙정부의 광주 학생 운동이 단순한 학생의 패싸움이 아니라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바로,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답은 이거였고요. 공무원 기출문제 아주 들어온 문제 있었었죠? 신간에 물어보면서 민중대회 개최가 성공하였다.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바로 4번이었죠. 그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해설지 한번 보세요. 어쨌든 여기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는 이거는 뭐였어요? 1920년대 초였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에서 나선 이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니까 신간에는 27년에 나왔으니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물산 장려 운동은 1922년에 시작했고 특히 신간회하고는 관계도 없고 신간회 이 운동 또 비판했었죠. 왜? 부르주아 운동이다. 그러면서 비판했었잖아요. 신간회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던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 18번. 여러분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6월 17일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서울시 문제도 그렇고 다 시민의 운동. 그래서 4.19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다 물어봤었습니다. 어쨌든 마산시 이건 읽기 능력이죠. 마산시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이 봉기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 시는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패 정치 걷어치워라. 그러자 이러한 외침에 대응해서 경찰이 총을 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은 노도와 같이 정의를 외쳤다. 결국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기붕이 사퇴했고, 좀 이따가 미국의 압박으로 자 이스만 대통령 하야하고 뭡니까? 4.19 혁명. 그래서 답은 자 1번이었고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 향후 제가 이게 향후 서울시 9급에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 7급은 이거 3.1 민주구국선언에 또한 몇 개 더 집어넣어서 그냥 박스 안에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늘 제대로 공부하고 쉬운 문제 나오면 맞추고, 여러분 또한 또 제대로 공부해서 조금 사건 순서 나열하는 문제 나와도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취미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 19번 문제. 이 법. 자, 광복 직후 미 군정은 개혁을 검토했으나 일부 정치 세력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결국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 자, 검토 거쳐 국회를 통과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령. 자, 뭐요? 농민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우리는 농지개혁법 얘기하고 있는 거. 1949년에 법이 제정됐고 50년에 부분수정해서 50년에 실시했던 농지개혁법. 문제도 착해 여러분. 옳은 거. 그래서 결국 뭐예요? 농민이 토지를 갖는 계획이 됐고, 자, 지주들은 이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얘기할 것도 없죠? 무상 아니죠. 우리는 유상입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리고 신항공사, 이건 미 군정기 얘기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자 1970년 바로 얘기였고요. 농지개혁과 관계없습니다. 자, 마지막 자 20번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었죠. 물론 지금도 북한에 여러 가지 여러분 자 핵 문제로 우리가 경직돼 있지만, 그래도 뭐요? 우리는 자 통일이라는 대화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정부에서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부각될 때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보다 남북 기본 합의서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수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6월 자 17일 이래로, 새 정부 이래로 여러분 서울시까지 바로 서울시 9급에서도 냈던 문제가 남북 기본 합의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에 있는 자 기출 문제 잘 파악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이 합의 이후에 자 1991년 제가 남북 기본 합의서 있었단 말이에요. 12월에. 그러면 자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바로 뭐였다? 그의 마지막에 한반도 비핵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학생분들이, 친한 친구들이 이거 발음 너무 세게 하십니다. 비핵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발음 너무 세다고 그래서 제가 늘 부드럽게 올해 비핵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북한 핵 문제로. 이게 바로 자 그해 12월 30일에 있었던 거고요.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결과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은 자 전두환 정부 때 바로 1985년 때 얘기고, 그 다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인데 바로 이거는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 전에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문제가 서울시 9급에서 나왔는데, 자 요사로 나와서 뭐요? 이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같은 주제라도 자 어떤 교육행정기에서 어떻게 나왔고, 자 지방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 요 7월 8월 요때를 보내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하면 지방지 발표도 있고 서울시 발표도 있고 교행 발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때가 제일 공부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면접 준비해야 될지 말지 그런 시기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공부하고 계십시오. 그게 인간으로서 쉬운 얘기일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교 가신 분들 존경한다는 얘기가 그거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국어, 영어, 국사 공부하시다가 발표 나면 그때 면접 준비해도 늦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안 됐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갖고 여러분 자 하반기나 내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론으로 다시 접근하라.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자 교육행정직 여러분 시험 잘 보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잘 못 보신 분들은 결국 1%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아주 안타깝게 계신 분들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조금만 더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기운 내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좀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의 그날까지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 최선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